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남양주 갑구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최종 확정된 분입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꽃은 무엇입니까? 아, 어떤 분이 줘서 네. 한 번은 달아야 될 것 같아서 달고 나왔어요. 그 뭐예요? 그게 이게 파란 장미예요. 파란 장미. 네, 파란 아, 장미를 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최민희, 국민의힘의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예. 개혁신당의 조응천 이렇게 세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개혁신당으로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개인에게 여쭙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언론인 출신답게 말씀해 주세요. 그 우선 그 민주당 쪽의 네. 위기 요인, 위기 요인은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가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왜 민주당의 위기 요인이냐면 네. 이 개혁신당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원이면 국민의힘의 위협일 텐데 일단 이제 민주당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위기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위기 요인은 우리 지역 자체가 특히 호평평내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낮은 유권자 그게 국민의힘에는 위기 요인. 네. 그리고 조응천 후보에게 위기 요인은 네. 배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배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렇게 당을 나가고 배반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응천 후보에게는 그러니까 위험 요인입니다. 위험 요인이다. 결과는 좀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판세는 여전히 뭐 어렵다. 그러나 선전하고 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정도. 네, 그 어제 보면 그 지역 경선 결과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후보하고 정봉주 후보가 겨루다가 정봉주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정에서는 전용기, 조대현, 진석범 세 후보가 대결하다가 전용기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고 시스템 오류 때문에 그 투표가 연장됐던 청년 전략 지역 구조 서울 서대문 갑구 여기는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셋이 경쟁하다가 이제 김동아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쭉 보면 현역들이 많이 탈락했어요. 현역들이 탈락하기도 했지만 네. 현역들이 된 곳도 있어요. 전용기 의원은 전용기 의원도 현역이죠. 그렇고 최기상 의원도 그렇습니다. 금천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 경선의 흐름 네. 이게 당원들의 당심과 지역민들의 민심이 합쳐진 건데 네. 그 흐름을 보면 이재명 바람, 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해보자 하는 바람이 네.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그럼 무조건 내가 친명이다, 찐명이다 이런 후보들이 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석범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찐명임을 내세우고 네. 전용기 후보보다 더 먼저 가서 활동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이 후보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반명이냐 아닌 거예요. 네, 그 아니고 네. 의원이고 열심히 윤석열과 싸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준이 네. 그 윤석열과 치열하게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냐 안 싸웠느냐를 또 하나의 기준으로 보았다. 이런 겁니다. 예. 당원들이. 그래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박영진 의원을 이긴 이유는 네. 정봉주 의원이 계속해서 대정부 투쟁을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더라. 알고 보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일을 했어.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얼마나 날카롭고 세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냐. 그걸 본 것이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이현주 의원이 된 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현욱 변호사는 네. 이 사람은 진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잖아요. 네. 그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분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제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게 엮여갖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분이라 모두가 이 사람이 진짜 찐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인데 이현주 의원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그 지난 2년 동안 정말 윤석열 정부를 향하여 누구보다 세게 싸웠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두 개더라. 친명 바람이 분 거 맞다. 네. 그런데 찐명이라고 다 뭐 예를 들면 정부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나 찐명이야 이런 사람 거의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두 개의 기준이 작용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두 개의 기준 중에 더 크게 작용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건- 얼마나 세게 싸웠는가가 더 중요한 지표로 확인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뭐 민주당 당원들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국회에 들어가서 잘 싸울 사람. 네. 예,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걸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경선에서 이겼는데 네, 제가 경선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이겼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투표율 때문에. 투표율이요? 예, 투표율이 권리당원 투표율이 우리 지역의 경우 60%였습니다. 60%. 이 투표율 60%는 예, 보통 35% 내지 45%예요. 아, 그래서 투표율이. 어떤 경우 30%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당 대표 뽑을 때 뭐 투표율이 34였다. 그래서 예, 막 예. 문제가 되고 예, 예, 하잖아요. 그런데 60%였어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리고 남양주 을의 경우는 네. 김한정, 김병주, 이희나 세 명이 경선을 네, 네. 했는데 권리당원 투표율이 77%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이번에 똘똘 뭉쳐 있다. 250만 당원이. 예. 근데 이것만이었으면 제가 예, 아 민주당 당원만 뭉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더 놀라는 거 네, 여론조사 잘 아시잖아요. 네, 네, 5만 명의 저희 지역의 경우 네, 그 일반 시민 투표인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여론조사랑 비슷한 건데 네. 5만 명을 돌리면 네. 1% 내지 1.5%. 그래서 500명 내지 700명이 답합니다. 보통. 보통. 예.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게 잘못된 숫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550명인 줄 알았는데 5,500명이 답을 한 거예요. 49,000 샘플 중에 49,000 샘플 중에 5,500명이 참여를 했다는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가 넘은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일반 시민, 이건 네. 당원은 투표를 못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5,500명을 처음엔 550명으로 읽고 네. 그런데 제가 받은 득표율이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예, 예. 550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5,500. 500명. 투표. 예. 이거는 적어도 중도와 민주당 이거는 중도와 민주당이 투표하거든요. 네, 네. 국민의힘은 빼요. 네. 투표는 다 하는데 네. 빼버리기 때문에 네. 그들이 예. 중도와 민주당이 무엇인가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게 예. 무엇인지는 예. 나중에 이제 뚜껑 열어보면 네. 알겠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보통 ARS 네. 여론조사 응답률이 2% 3% 어떤 그렇죠. 경우 1.8%막 네. 이렇잖아요. 이거 예. ARS거든요. 네. 근데 11%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심판에 몰려 있다. 정권 심판론에. 네. 왜냐하면 그것은 다양한 여론조사 지표로도 확인이 다 되니까 나오죠. 예. 그 흐름이 민주당의 내부 경선하는 시스템에도 대체로 그 경향성이 나타나더라라는 네.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대문 갑구 지역 같은 경우에 네. 원래 탈락했던 김동화 변호사가 다시 재등장을 해가지고 3인 경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3인 경선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 시비가 붙었습니다. 12.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당이 살펴본 바 이분이 탈락했는데 네. 이분이 탈락하고 별 이의 제기를 안 한 것으로 알아요. 이게 좀 제가
어쨌든 예. 그 사건 예. 더 얘기하면 이분에 대해서 예.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순위였던 김동아 예. 아, 그 이분이 후순위였어요? 후순위였던 예. 김동아 변호사를 이제 올린 거죠. 예, 그 통상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탈락하면 남은 두 사람끼리 경선하지 않나요? 원래 근데 그 아닌가요? 지역이 워낙 치열해서 치열한 굉장히 지역.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3인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 뭐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쭤볼게요. 광진 갑구 당내 경선에서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승리를 했는데 전해숙 의원이 3선인데 탈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엔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의 호의만 남아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박광원 전 원내대표 이분도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거든요. 근데 김준혁 후보한테 패한 다음에 원팀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 캠페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얘기할 게 있나요? 뭐 얘기할 것도 없다. 얘기할 것도 예. 없죠. 전현숙 의원은 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나 경선에 지고 이러는 건 정말 이건 모냥 빠지는 거라고 저는 탈당을 생각합니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선에 지고 탈당을 하면 일단 경선을 하면 출마는 못 하세요. 예, 그 다른 당은 뭐로도 국회의원 출마는 못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탈당 이후에 되게 예측이 되잖아요. 이분이 친이낙연계 네. 대표적인 인물이고, 네. 그리고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지난 대선 중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네. 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보통 안기령 부대변인만 해도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정헌 앵커는 이제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일찍이 광진에 가서 바닥부터 훑고 다니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무슨 뭐 내가 친명이다라고 뭐 그렇게 세게 내세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졌으면 그냥 잘 받아들이고 네. 이 후보를 돕는 게 그게 맞다. 나은 게 아니라 그게 당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죠. 그래도 민주당에서 3선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은 네. 적어도 자신을 후보 만들어주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준 네.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요. 박광원 대표 뭐 경기도 선거를 이끌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 태도가 훌륭하세요. 당연한데 훌륭하십니다.